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 처리팀의 김태훈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드린 논문은 DTR Speed Your Loss on Real-Time Object Detection 논문이며 Real-Time Object Detector 분야에서 소타를 달성한 논문입니다. 해당 모델은 RTDTR이라는 약자로 불리며 앞으로 리뷰에서도 간단하게 약자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신 이미지 처리팀의 김수용, 김현진, 유채은, 안종식, 최승준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얼타임 오브젝트 디텍션은 자율주행 기술부터 물체 추적, 감시 카메라 등과 같은 광범위한 응용 분야를 가진 연구 분야입니다. 기존 리얼타임 디텍터는 일반적으로 디텍션 속도와 정확도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가지는 CNN 기반 아키텍처인 욜로 시리즈를 주로 채택을 했습니다. 해당 논문의 비교 대상 모델인 욜로와 그리고 개선 대상 모델인 DTR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욜로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욜로 모델은 대표적인 리얼타임 디텍터입니다. 해당 모델은 처음 V1 버전 1이 나온 이래로 현재 버전 9까지 개선된 유명한 디텍터인데요. 가장 처음에 나온 욜로 V1 모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욜로 모델은 그 입력 이미지를 설정된 그리드 형태로 나눠서 그 그리드에서 예측된 객체의 박스가 그리드 셀에서의 어떤 위치와 바운딩 박스의 크기를 예측하도록 리그레션 하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모델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정답 바운딩 박스에 여러 예측 객체가 할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MS라는 수처리 기술을 통해서 정답에 가장 가까운 예측 객체를 찾아내도록 합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NMS 알고리즘이 욜로 모델의 추론 시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자세히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에 대한 내용은 DTR 디텍터 그리고 RTDTR의 주요 개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후에 뒷부분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T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TR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디텍터이며 예측 객체와 정답 객체가 1대1로 매칭되는 이분 매칭, 그러니까 할당 문제로 문제를 새로 모델링을 해서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로스를 계산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MS라는 어떤 후처리 알고리즘이 필요하지 않는 엔드-투-엔드 디텍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RTDTR은 이 모델을 개선한 디포머블 DTR 모델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디포머블 DTR은 어텐션 모듈을 개선을 해서 멀티 스케일 피처를 잘 학습하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델의 단점으로 입력 시퀀스가 급격히 증가를 해서 인코더의 계산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기존 DTR 모델 대비 디포머블 DTR의 코코 데이터셋 기준 정확도는 12%가 높습니다. 그 대신에 Gflop이 49% 정도 사용된다고 해당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RTDTR의 핵심 아이디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자는 이제 같은 레벨에서의 이미지 피처의 상호작용을 뜻하는 인트라스케일 인터랙션과 다른 레벨 간의 이미지 피처의 상호작용을 뜻하는 크로스 스케일 퓨전을 분리하도록 그렇게 계산하도록 해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개선을 한 하이브리드 인코더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코더의 출력인 그 쿼리를 초기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IOU Aware Query Selection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학습 없이 디코더 레이어를 조절함으로써 추론 속도를 개선하도록 했는데요. 오른쪽 꺾은선 그래프에 빨간색 꺾은선이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알고리즘의 성능을 나타내는데요. 기존의 리얼타임 디텍터인 욜로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코코 데이터셋 기준해서 AP와 그리고 속도인 레이턴시 측면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MS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있는 그림은 이제 NMS 알고리즘의 슈도 코드인데요. NMS 알고리즘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러 예측 박스 집합 중에서 정답에 가장 가까운 박스를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도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입력으로 예측 박스 집합을 뜻하는 대문자 B 그리고 컨피던스 스코어를 뜻하는 컨피던스 스코어의 스레스홀드를 뜻하는 소문자 C를 파라미터로 해서 이중 루프문을 통해서 박스 집합에 있는 모든 박스 전체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6번째, 7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알고리즘의 핵심인데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의 스레스홀드와 어떤 박스 간의 정답
정답 박스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뜻하는 그 IOU 값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신뢰도 점수가 가장 높으며 IOU 값이 가장 높은 박스들이 이제 필터링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신뢰도 점수, 그러니까 컨피던스 스코어의 스레스홀드가 증가할수록 비교해야 할 비교 대상인 이제 예측 박스가 계산 모수에서 제외되면서 실행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제 앵커 베이스드 디텍터와 앵커 프리 디텍터인 욜로 V5와 V8을 비교를 한 그래프인데, 앵커 프리 디텍터라 함은 이제 기존 입력된 앵커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바운딩 박스 NMS 계산 대상이 이제 바운딩 박스 수가 줄어들어서 NMS 실행 시간을 줄이는 모델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이제 욜로 V5 앵커 베이스드 모델이고, 주황색이 욜로 V8 모델인데, 요 A 모델이 훨씬 더 이제 박스 수가 적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뢰도 점수가 그 컨피던스 스코어가 개수에 영향을 얼만큼 미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래프이고, 그래서 앵커 기반 디텍터보다 그 앵커 프리 디텍터가 같은 이제 그 컨피던스 스코어에서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RTDTR 모델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모델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백본 네트워크, 그리고 하이브리드 인코더, 그리고 쿼리 셀렉션 모듈, 그리고 보조 헤드가 있는 디코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본 네트워크에 이미지 입력이 들어가면 이제 백본 네트워크의 마지막 세 단계의 출력을 인코더의 입력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인코더의 출력인 쿼리 셀렉션 모듈을 통해서 어떤 이제 출력 피처를 필터링해서 디코더의 오브젝트 쿼리로 사용되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인코더, 저자들이 제안한 하이브리드 인코더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자들은 그 디포머블 DETR의 멀티 스케일 계산하는 어텐션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높은 수준의 피처는 이제 낮은 수준의 피처에서 추출이 됐는데, 그거를 컨캣해서 쓰는 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험을 설계를 해서 그것을 검증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 위쪽에 있는 그림의 각 알파벳은 이제 트랜스포머의 싱글 레이어라고, 인코더의 싱글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듈을 추가하거나 뺨으로써 그 인트라 스케일과 크로스 스케일, 그리고 요거를 인트라 스케일과 크로스 스케일을 분리하고, 그리고 합치고 하면서 그 어떤 이제 인트라 스케일과 크로스 스케일이 초과됐을 때 효과를 보려고 한 실험들인데요. 이제 A 실험은 기본적으로 싱글 레이어만을 활용을 해서, 이게 지금 알파벳 위에 있는 세 개의 화살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백본 네트워크 출력의 마지막 세 단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단계 출력을 그냥 기본적으로 콘캣을 하고 싱글 레이어 인코더를 통과시켰을 때 그거를 A라고 보고, 그리고 거기에 인트라 스케일, 그러니까 각 스케일별로 단계별로 그 내부적으로 피처가 인터랙션 했을 때 효과를 보기 위한 실험인 B, 그리고 각 멀티 스케일, 그러니까 각 스케일 차원 간의 그 인터랙션의 효과를 보기 위한 실험인 C,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분리를 했을 때,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고 지금 돼 있는 그 디커플을 했을 때 효과를 보기 위한 D 실험, 그리고 이 실험은 저자들이 제안한 하이브리드 인코더에 대한 실험이고, 여기서 AIFI와 CCFF는 각각 Attention Based Intrascale Feature Interaction과 CNN Based Cross Scale Feature Fusion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2번이 저자들이 제안한 모듈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하나의 스케일, 그러니까 저차원 스케일이 아닌 백본 네트워크의 제일 마지막 출력만 입력으로 활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내는지 이제 보기 위해서 시행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 각 실험에 대한 그 AP와 그리고 레이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DS5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저차원이 아닌 고차원 입력만을 사용했을 때도 꽤나 준수한 결과를 보실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실제로는 코드에서는
지금 이제 이번 모듈,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개의 차원의 값을 다 활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실제로 코드에서는 이 모듈을 채택하되 DS5 모듈처럼 마지막 차원만을 AIFI에 넣고, 그 다음에 기존 두 가지 차원, 그러니까 S3와 S4를 결합해서 계산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하이브리드 인코더 모듈의 코드의 설명인데요. 일단 왼쪽 위에 수식이 이제 하이브리드 인코더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알 수 있는 이제 수식이고요. 그래서 S5는 백본 네트워크의 이제 마지막 출력 값을 의미를 하고, 그래서 F5는 앞서 설명드린 이제 AIFI, 그러니까 인코더 모듈을 통과한 피처 값을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O는 앞선 두 개의 차원과 AIFI 모듈을 통과한 피처 값인 F5 모듈을 결합했을 때 최대 하이브리드 인코더의 출력 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코드가 실제로 지금 F5 두 번째 수식까지 리쉐이프를 하는 부분까지의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세 개의 피처 값과 마지막 고차원 출력의 피처 값과 앞선 두 개의 단계의 피처 값을 이제 결합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저자들은 퓨전 블락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퓨전 블락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차원 값을 컨캡해서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각각 태워서 랩 블락이라는 모듈을 사용을 해서 마지막에 컨캣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계산을 수행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왼쪽 코드에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CCFF 오른쪽에 보시는 CCFF 모듈에 지금 왼쪽 박스, 그러니까 빨간색 박스로 쳐진 부분이고, 이제 파란색 박스가 오른쪽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처로 입력되는 이제 노란색 박스는 요 저자들이 이제 제안한 컨볼루션 네트워크와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SILU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태운 그런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인코더를 적용을 해서 나온 피처 값을 디코더의 인풋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Uncertainty Minimal Query Selection 모듈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쿼리 셀렉션 모듈의 입력 값은 앞선 이제 하이브리드 인코더의 출력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수식이 이 쿼리 셀렉션 모듈은 일단 학습이 가능한 이제 러너블 파라미터로 구현을 했고, 여기에 이제 로스를 추가해서 그 모듈이 이제 학습이 조금 더 이제 쿼리를 잘 셀렉션 하도록 좀 더 양질의 피처를 셀렉션 하도록 하는 그 로스를 제한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추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 지금 알파벳 U는 어떤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값인 P와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값인 C 간의 두 개 값의 얼마만큼 불일치하는지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이제 기존 디포머블 DTR에서 사용했던 방식이 클래스 점수를 사용을 해서 상위 K개의 피처를 사용해서 오브젝트 쿼리를 포기하는 방식을 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로스에 클래스를 찾는 부분과 박스 찾는 부분의 로스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클래스 점수와 바운딩 박스 위치 등의 신뢰도가 일관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언설턴티를 좀 표현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그거를 IOU 점수가 높은 피처를 찾아내도록 그런 거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요 쿼리 셀렉션의 효과에 대한 거를 나타내는 이제 차트인데요.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점이 많이 찍혀 있을수록 이제 정답일 확률이 높은 건데, 이제 보라색 점이 언설턴티 미니멀 쿼리 셀렉션을 적용한 내용이고, 초록색 점은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 보셨을 때 조금 더 언설턴티 미니멀 쿼리 셀렉션을 적용했을 때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디코더 레이어의 수를 조절하는 부분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6개의 레이어가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레이어 수를 조금 더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출력 값을 빠르게 받아오는 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퓨전 블럭에서도 렛 블럭이라는 수를 조금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조정을 해서 인퍼런스 속도를 좀 개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를 다시 이제 앞서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욜로 모델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요 모델의 개선판인 Deno-Deformable DTR이랑 비교했을 때도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DTR 모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몰 오브젝트 디텍션에 좀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하고, 그리고 디포멀 DTR의 디코더 레이어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디스틸레이션 적용할 수 있는데 용이하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3개의 키 아이디어가 있다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